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2주차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희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 방송 열어갈 박정아 스팟 열어갈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거 기간 동안 잘 못 뵈가지고 많이 또 보고 싶었던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선 때 계속 못 뵈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다가 너무 방치하고 방치. 너무 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유, 변호사님 제가 현장에 가느라고 이렇게 얼굴도 많이 타고 손도 타고 목소리도 맛이 갔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약간 좀 돌아왔는데 진짜 고생 많이 현장을 하셨어요. 누비는 게 네. 보통이 아니더군요. 아유 근데 뭐 그냥 네, 박길동이라고 박길동. 전국을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우리 박정우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유 뭐 김지호 대변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예. 겸손보이, 네, 겸손보이. 6.25 보이. 유교보이. 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사인도 받으셨어요? 최근에? 네, 네. 오. 제 사인은 아니었고요. 부탁을 받아서 사인을 받았는데 야. 제가 뭐 사실 예의가 발라서 항상 뭐 손도 모으고 다니고 네. 항상 예의는 바르지. 앞에서. 네. 근데 깍듯합니다. 예. 어땠어요? 대답이 안 좋았죠. 좋았어요. 아니 거기 뭐 인터뷰 장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인터뷰 장소 안동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던 장소 안동에서 태어나셨고 했는데 이런 곳이 있었냐고 정말 놀라면서 행복해하셨던 그 장소였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진솔한 얘기,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 많이 하셨지만은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도 더 진솔하고 가슴에 담긴 말씀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뭐 리박스쿨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모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저절로 손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근데 워낙 겸손한 태도를. 네, 제가 원래 겸손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손 모아서.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뵐 때는 선거가 안 끝났을 때여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취임 이제 2주차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뭐 2주차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된 다음에 뭐 실감 나는 게 좀 있으신지? 이게요. 사람이 그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약의 효과 네. 전혀 그 성분의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믿고 그냥 먹으면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여기저기서 다 들어봤거든요. 뭐 희망이 있다. 물론 이제 많은 험난한 일이 있겠지만 네. 잘 될 것 같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이제 누구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잘하겠거니 이런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네. 지난 3년 전에는 그런 기대를 못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기대를 했고 저희가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고 나면 밤에 그때가 9시 한 20분쯤 돼요. 근데 우리 옆에 콩두라는 그 가게가 있어요. 그 콩두는 이제 두부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집이에요. 두부가 주 재료인데 거기를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거기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딱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도 다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도 다 달라졌어요. 네. 다 너무 기뻐해요. 이래요. 그리고 거기 계신 손님들도 전부 다 노 변호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도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은 일단은 표정이 밝으세요. 네, 밝아요 진짜.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 또 오시는 분들 많으셨고 우리 댓글을 보니까 새벽에 온다님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댓글로
바로 달아주시고 네. 정말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정말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상황인데 김재우 대변인 좀 느끼고 있습니까? 2주 차 이제 오늘 월요일 들어섰습니다. 지금 선거를 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1년 오늘 지난 월요일. 것 같아요. 아 벌써 대통령 선거 한 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 네. 그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그 스피디한 그 행정, 정치, 빨라. 국정 운영 네.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제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관심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분통 터지는 일이 많고 예. 저거 왜 저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맡겨도 알아서 잘 하겠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팍팍 진행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네. 조금 안심하고 잠도 잘 수 있고 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 표정도 밝아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주말에 요새 숙면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요새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잡혀갈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진짜로? 그럼요. 본인을 잡아갈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예. 검찰이? 그럼요. 저도요. 저희 집에 있는 쓰레기를 네. 80리터, 70리터, 50리터를 한 30개 버린 것 같아요. 제 모든 사생활을 와서 다 뒤지고 뭐 그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싹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 속에 살다가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심정,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트럼프랑도 지난주 금요일에 통화도 있고 밤에, 그다음에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네. 캐나다에 가고 다 네, 그렇죠. 15일부터. 15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인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뭐 수석 인사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인사 얘기를 저희가 좀 한번 평가를 하고 좀 가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발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인사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뭐 특히 이제 관심이 모았던 부분은 민정수석 부분인데, 오광수 변호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네. 걱정하셨죠. 그분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고 예. 그것도 특수통 출신이고 네. 윤석열과 관계가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들이 매우 신뢰하는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저 사람 위험하다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 맞아. 윤석열이는 뭐 우리한테 잘한다고 안 그러고 그 저렇게 깽판 쳤나? 이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광수 변호사가 18기인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 18기예요. 근데 그 18기인 분이 이재명 대표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재명 대표의 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왜 오광수라는 사람을 꼭 굳이 발탁했냐 이것도 확인해봤어요. 네. 제가 정성호 의원도 18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8, 19개들이랑 워낙 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확인을 해보면서 이랬어요. 아니 사실 윤석열이 때문에 한번 당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겪었는데 국민들한테 또 그 사람을 대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다들 의문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제 그분은 성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도 성대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었고 특수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정확한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같은 기수 같은 반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다 해왔기 때문에 잘한다.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고 네. 자기가 이런 식의 저항감이나 이런 식의 우려를 모를 리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사가 매우 중요한 인사이고 특히 민정수석이 중요한 인사인데 그거를 사실은 건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일단은 믿어주고
자꾸 잘하도록 한번 보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난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니까 저 사람이 개판 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겠어. 이게 아니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믿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경향TV랑 한겨레TV랑 스픽스 나가가지고 네.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한번 좀 봐야 된다. 한번 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호응을 해주셨고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요? 그 인사가 이제 정리해졌다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직접 취재한 말씀을 해주셨고 김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제가 오랜 기간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민정수석이긴 하지만 비서관입니다. 네. 비서관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통하고 척하면 착 일단 편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은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신뢰가 있는 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민정수석실 구성을 봤을 때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들을 제가 몇 면을 봤습니다. 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인사도 있고요.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개혁적이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도 매우 센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설사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그 예하 비서관들이 다 개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알아야 면정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네. 검찰의 허위 보고 거짓 보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 공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선출직 공무원들을 속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위 보고 그냥 해버려. 잘 모르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검찰을 알아야 된다는 게 결국 그 검찰 인사들, 이 검사가 옛날에 어떻게 거짓말하고 다녔는지, 네. 이 검사가 예전에 어떻게 수사하고 다녔는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경륜과 네트워크와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민정수석으로서 특수부 검사가 해도 네.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지난 3년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하면서 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그런 원외 인사가 당시 원외 인사가 누구냐? 김기표 현 국회의원. 그때 변호사였습니다. 이분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아하. 이건태 국회의원. 예. 이분도 검사 그렇죠. 출신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그렇네요. 이분도 검찰국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도와서 하물며 그 박관천 이번에 경호처장 이분도요. 어떻게 하면 검찰과 싸울 수 있는지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 뭔가 공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검찰 개혁을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검사들도 아무리 개혁의 대상이지만 누군가한테 가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된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믿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뭐 인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뭐 그 뒤로 이제 장관 인사가 있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 드네요. 두 분은 어디 안 가세요? 오늘 뭐 언약 방송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오마이TV에. 오마이TV로. 네. 정말 어디 안 가세요? 어디 연락 왔어요? 저는 오마이TV에. 저는 이제 비서관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 꺼내 두셨는데 혹시 전화 내가 한번 방송 중에 밤에 전화 한 번씩 해볼까?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그래요. 뭐 눈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전화일까봐. 새벽에 기침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전화 네. 안 오죠, 당연히. 댓글 보니까 지금 노영 변호사님 특검 검사로 가자. 특검 좋아요. 가자. 이런 좋아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께 또 하고 계시네요. 네, 특감 좋은데 네.
저를 특검을 안 시켜준다는 게 문제죠. 예, 우리 국민, 준비돼 있다. 난 준비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원하는데 또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안 시켜주고 그래요. 저 같은 아래 것한테는 그냥 아래 것에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민심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심이 안 좋을까요? 아니요, 민심이 이런 댓글들 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 바로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맞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전화기 잘 얼마나 간수하세요.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잘 간수하시고 알았어요.